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공부하다 보니까 해결책이 보인다. 그것이 바로 북극 항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민족과 국가의 미래는 북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쪽. 근데 여기에 또 북극 항로 시대를 열리면 HMM이 또 성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이제 부산항이 싱가포르를 대체하는 이제 선적항이 되면서 부산항이 떠오를 수 있다. 오히려 장기 투자 영역은 HMM이 더 낫지 않을까? 어떤 이슈로 인한 트레이딩을 하는 거에는 조선주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의 뿌리라는 책을 쓰셨죠. 박도원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북극 항로에 대한 얘기도 또 해주신 게 있어요. 네. 여기가 이제 앞으로 한 3, 4년 뭐 길면 뭐 5, 6년 지나면 정말 이제 북쪽으로 해가지고 북극을 지나가서 유럽을 가는 게 뚫린다. 뭐 이런 얘기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산 쪽도 막 그것 때문에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투자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보실 때 우리나라 미래가 어떻게? 우리나라 미래요? 네. 안 좋게 보면 한없이 안 좋을 수 있지만 또 제조업 강국에다가 뭐 여러 가지 기술 기반이 있으면 또 어떻게 답을 찾아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부정적인 편이 커요? 아니면 긍정적인 편이 커요? 저는 기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엄청 애국자시네요. 안 그러면 투자를 못 하죠. 근데 저는 좀 우리나라 일단 인구 구조 이런 거 보았을 때 쉽지 않다. 내가 볼 때 좀 어두울 것 같아요. 네. 어두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공부하다 보니까 해결책이 보인다. 그것이 바로 북극 항로. 제가 이번에 러시아 다녀오면서 그냥 놀고만 온 게 아니고 이 북극 항로 루트를 제가 여행을 했어요. 러시아에서 심지어 이제 북극 항로 전람회가 열렸어요. 거기도 가서 참석을 해보고 과연 러시아 국민들과 푸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왜 북극 항로가 중요한지 우리가 한 3달 전이었나요? 이제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만났잖아요. 이 알래스카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어요. 이 알래스카는 원래 러시아 영토였어요. 근데 1800년대 러시아가 서구 열강들과 엄청난 이제 경쟁을 하면서 이제 국력을 소비하다 보니 이 머나먼 이 정말 너무나도 먼 이 알래스카 땅을 방어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이제 영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방어도 안 되고 뺏길 바에는 미국한테 팔아버리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 러시아와 미국의 사이가 돈독했어요. 이제 이 두 나라의 정상이 이 땅에서 만났다는 것은 다시 그때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자는 거예요. 지금 최근 오늘 또 어제 오늘 뉴스가 나온 걸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휴전에 도달할 지금 가능성이 뭐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지금 벌써 지금 재건주도 들썩거리고 이제 사실 이제 젤린스키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카드가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카드가 없기 때문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이 전쟁이 곧 종식을 하게 될 텐데 그 전쟁이 끝나는 바로 저는 북극 항로 개발이 본격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극 항로 루트를 쭉 가다 보면 사할린을 지나가면서 사할린에도 많은 유전과 가스가 매장이 돼 있고 또 트럼프가 하고 싶어하는 게 뭐죠? 바로 알래스카를 개발해서 거기에 묻혀져 있는 엄청난 가스와 석유를 팔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북극 항로 루트를 가다 보면 베링해, 즉 러시아 영토와 알래스카가 이제 만나는 그 사이가 베링해. 그러니까 그리고 이 루트를 따라서 이렇게 이게 북서 항로라고 하는데 이제 러시아 영토를 따라오는 게 이제 북서 항로인데 여기서 가면 또 러시아 야말 지역에 어마어마한 가스가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묻혀져 있는 이 북극 항로 매장돼 있는 이 가스만 해도 우리 전체 매장량의 30%. 그러니까 이게 그냥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는 이거를 개발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같이 이득을 보자는 게 바로 이 북극 항로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예요. 즉 이걸 뭐 정치적으로 아직도 제가 북극 항로 이야기를 하면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뭐 경제적인 이유 뭐 그런 이야기 2년 전에 제가 원전 시대 올 거라 얘기해서 그런 이야기 많이 달렸습니다. SMR 뭐 가격 뭐 전력 단가 이런 거 보면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경제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지정학적 이유. 패권 경쟁. 이 관점으로 보셔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돈적인 경제적인 이유를 넘어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 북극 항로 개발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국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럼 현재 중국이 왜 이렇게 제조업이 급성장했어요? 러시아와 붙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 각종 이제 서방으로부터 제재를 당하니까 이 원자재를 팔 수 있는 국가가 중국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헐값에 막 주는 거야. 그럼 중국은 이 헐값으로 사들인 원자재를 바탕으로 막대한 생산력으로 막 공산품을 막 찍어내서 알리, 테무, 셰인으로 전 세계에 뿌려버린 거야. 뭐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경쟁 기업들이 다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원가 기업에서 비교가 안 되거든. 그래서 러시아랑 중국을 분리를 시켜야 돼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 어때요? 이제 중국한테밖에 팔 수 없으니까 이걸 헐값에 팔고 싶어 할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렇죠. 네. 내 가스와 석유를 좀 한국이 와서 좀 사주면 그렇죠. 나도 중국한테 가서 야 한국이 이렇게 이 가게 산다면 너도 좀 비싸게 좀 사줘.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모든 미국과 러시아, 한국의 이익이 다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극 항로는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이번에 러시아 시베리아를 여행했는데 예전에는 우리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에어컨을 써본 적이 없는데 작년부터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샀어. 러시아인데. 네. 에어컨 써 너무 더운 거예요. 시베리아가 네. 여름에 막 30도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는 현실이라는 거야.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다. 네. 그리고 이 루트가 지금 열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벌써 중국은 이 루트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벌써 컨테이너선이 다니고 있고요. 이 루트를 개발을 했고 심지어 중국은 이 북극 항로를 항해하기 위해서 SMR 추진 선박을 이미 지금 제조가 들어갔어요. 이 북극 항로에는 SMR 추진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북극 항로는 인간의 손때가 닿지 않은 유일한 청정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여기를 각종 막 벙커시우, 더러운 뭐 그런 기름을 떼는 배는 다닐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최소한 LNG선도 안 돼요. 그러니까 SMR 선박이 대거 필요하게 된다. 제가 또 뉴스를 쭉 이제 찾아보니까 지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그 연해주 쪽에 제가 직접 본 거예요. 이거는 첨단 산업 제조 산업 단지를 육성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 근데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여기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왜 여기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할까? 물론 이 산업 단지에 쓰일 막대한 전력을 생산하겠지만 SMR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SMR 선박. 여기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을 이 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해결료를 제처리를 해서 SMR 선박 연료로 쓰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세대가 열리고 있구나, 지금. 근데 이게 언제 열릴 거냐? 한 5년 기다려야겠죠. 최소 5년은. 예. 아마 이제 전쟁이 이제 종식이 되면 당분간은 테마주로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실적은 안 나오긴. 하지만 여기에 장기적인 성장이 열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민족과 국가의 미래는 북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쪽. 이게 원전과 조선업 이쪽에 좀 호재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거는 네, 장기적으로. 그리고 부산이 물류의 중심지가 된다면 네. 지금 이제 HMM이 주가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데 단순합니다. 성장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이 실적이 계속 지금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북극 항로 시대가 열리면 HMM이 또 성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이제 부산항이 싱가포르를 대체하는 이제 선적 항이 되면서 부산항이 떠오를 수 있다. 여기에 있는 1차적인 수혜는 바로 HMM, 우리나라 해운주들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자원 개발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물류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의 또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 중국을 좀 견제하기 위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실제로도 뭐 경제적인 이득이 있잖아요. 그 항로가 뭐 지금에 가는 뭐 지금 뭐 수에즈니 뭐 네. 아프리카 돌아가는 거에 비해서 뭐 훨씬 더 이득도 많아요. 수에즈 운하를 돌아가면서 수많은 이권들이 여기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막 중동에 뭐 이란이 마음에 안 들면 막 홍해 막아버리겠다 협박하고 그렇죠. 막 아프리카 지나가면 막 해적들 나오고 해적들 나오고 막 별의별 다 각자의 이익이 여기 여러 나라들이 얽히고 섞여 있으면서 각자 이익이 여기 막 충돌하기 때문에. 근데 이 북극 항로는요. 러시아만 허가하면 다 그냥 원스톱이에요. 그렇죠. 네. 대부분 이제 러시아 영토를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의 이익, 미국의 이익, 한국의 이익 이 모든 것이 부합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준비하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이 열릴 것이다. 여기에 기회가 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여기에 제 사명을 가지고 뭐 어떤 단지 돈을 버는 목적보다는 일자리도 만들고 또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로 또 키우고 여기에 또 필요한 우리 젊은 인재들 또 장학금도 또 지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테마랄까 북극 항로에 대한 얘기들은 뭐 계속 나오곤 있는데 아직 뭐 이게 현실화되려면 좀 시간은 좀 걸리지만 이 주식 시장은 또 먼저 또 반응을 하니까 그럼요. 이거는 우선은 이번에 러우 전쟁이 끝나면 좀 움직이는 테마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저는 러우 전쟁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으로 러시아가 착수할 게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북극 항로 개발이에요. 그걸 위해서 러시아는 거기에 이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할 거잖아요. 북한의 노동력을 사용할 겁니다. 북한에 하늘길을 열었고요. 기찻길을 연결했고요. 그리고 도로를 연결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북한의 노동력을 쓰겠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시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이제 보여져요. 일단 현재 국가안보실장으로 지금 계시는
위성락 씨가 그분의 경력이 거의 10년 이상을 러시아에서 거의 대사관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통이죠, 완전. 이런 미래 그림을 그리고 그분을 그 자리에 앉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즉 북한이 열리고 러시아 북한을 이용하고 그러면은 결국에 어쩌면 그 러시아의 가스관이 한국에 또 연결되는 그런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시베리아의 저렴한 가스가 들어오게 되고 또 북극항로 개발하게 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천연가스가 저렴한 천연가스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면 수소식 경제 시대도 그때부터 열리게 될 것이다. 수소를 생산하는 가장 저렴한 방법은 바로 가스를 개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수소 경제 시대도 그때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동산 쪽으로 보면은 부산의 미래가 좀 한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좀 갖고 있거든요. 네. 말 그대로 이게 되기만 하면 북극항로가 되면 부산의 입지가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변방에서 지금 핵심 지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찌 보면 네. 이것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H&M 같은 회사들 지금 뭐 별로 상황이 좋지는 않은데 여기에 지금 투자하는 거는 좀 너무 이른 건가요? 지금 근데 또 배당을 또 늘리는 정책을 하더라고요, H&M이. 그래서 좀 길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천천히 사모으셔도 뭐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전쟁이 종식되면 분명히 이제 러시아에서 북극항로 개발을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나라 정치인들 뭔가 액션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H&M이 그때 부각이 될 거라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한 몇 년간은 테마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실적으로 그게 찍히는 순간부터 투산 에너빌리티처럼 그때 이제 주가가 이제 계속 이제 우상향할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조선업도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면은 앞으로도 결국에는 선박 제조 수요는 계속 좀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투자를 계속 이어가도 될까요? 이제 북극 항로에 필요한 선박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많이 필요로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SMR 추진 선박 그리고 LNG 세빙선 이런 것들의 수요는 계속 이제 증가할 것이고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은 보이는데 또 조선주 주가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고 또 리포트도 많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은 트레이딩으로 그냥 접근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안 좋을 때 항상 매수를 하고 또 이런 호재가 나오면 팔고 그냥 이렇게 트레이딩으로 접근한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장기 투자보다는. 근데 장기 투자는 성장을 몰라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오히려 장기 투자 영역은 H&M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런 어떤 이슈로 인한 트레이딩을 하는 거에는 조선주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계속 묻어두고 막 가기에는 좀 주가가 많이 또 오르기는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저평가라는 무엇인가? 저평가란 건 제가 2년 전 두산을 말씀드렸을 때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네. 그게 저평가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게 됐죠. 리포트도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럼 이제 저평가는 아닌 거예요. 냉정히 얘기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니까. 나만 아는 성장의 스토리. 그게 저평가예요, 제가 볼 때. 차라리 그런 거에는 좀 오랫동안 묻어둘 수 있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은 좀 이제 뭐 샀다 팔았다 네네. 하면서 좀 대응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네요.